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순간 여러분 가정의 1년 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가정이 아무것도 모른 채 반복해온 치명적인 실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차례를 지낼 때 절하는 방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어느 방향을 향해 절을 올리고 계셨습니까? 거실 벽을 향해, 아니면 창문을 향해, 혹은 그냥 제사상이 놓인 곳을 향해 별 생각 없이 절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성철 스님의 법문을 통해, 그리고 수천 년 전통 풍수지리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올해 차례부터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조상께 진심 어린 정성을 올릴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 가정의 운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철 스님, 한국 불교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승 중 한 분으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1912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 26세에 출가하신 후 해인사 백년암에서 수십 년간 수행을 이어가신 성철 스님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유명한 법어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스님은 평생을 오직 진리를 향해 걸어가셨고 세속의 부귀영화나 명예를 철저히 멀리하셨습니다. 그런 성철 스님께서 유독 강조하셨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조상에 대한 공경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조상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공경할 수 있겠는가? 조상을 섬기는 마음이 곧 우주를 섬기는 마음이요, 우주를 섬기는 마음이 곧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마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 속에는 단순히 조상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조상과의 에너지적 연결을 올바르게 유지해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방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차례를 지낼 때의 올바른 방향과 예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방향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풍수지리에서는 방향을 단순한 나침반의 지시로 보지 않습니다. 방향은 곧 기운의 흐름을 의미하며 그 기운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집안의 운세가 크게 달라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수천 년에 걸쳐 이 자연의 이치를 연구하고 체계화하였습니다. 음택풍수와 양택풍수를 구분하고 묘지의 방향과 집의 방향, 그리고 제사상의 방향을 모두 신중하게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 소중한 지혜가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차례를 지내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방향 개념은 그냥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그냥 거실에서 적당히 상을 차리고 적당히 절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가르침과 전통 풍수의 지혜는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방향 하나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전통적으로 제사상은 어느 방향에 차려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전통에서 제사상은 북쪽을 향해 차려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북향 베이샹이라고 합니다. 제사상이 북쪽에 놓이면 제사를 지내는 장수들은 자연스럽게 북쪽을 향해 절을 하게 됩니다. 왜 북쪽일까요? 이것은 음양오행의 원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인이의 방향이며 조상신이 머무는 방향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남쪽은 양, 영의 방향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 즉 현실 세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조상께 드리는 제사상은 음의 영역인 북쪽에 놓이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맞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침반으로 정북쪽을 찾아 거기에 상을 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그 집만의 특별한 기운의 흐름, 즉 좌향, 조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철 스님께는 한 신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형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어도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그릇이 기울어져 있으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다 쏟아지고 마는 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사와 차례에 정확히 적용됩니다. 마음이 아무리 정성스럽다 해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정성의 에너지가 조상께 제대로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할 때 아무리 목청껏 말을 해도 전파가 연결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것처럼 제사의 방향은 바로 그 영적인 전파의 연결 상태와 같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절을 해야만 우리의 정성이 조상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가정에서 범하고 있는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실수는 집 구조에만 맞춰 상을 차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실에서 가장 보기 좋은 곳 또는 TV 앞, 창문 앞 등 집 구조상 넓은 공간에 제사상을 차립니다. 북향이 어디인지, 조상의 신위, 셴위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아야 한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절하는 방향을 아무렇게나 정하는 것입니다. 제사상만 바라보면서 절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상이 올바른 방향에 놓여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 없는 동작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신위패, 셴위파이 또는 지방이 향하는 방향을 잘못 설정하는 것입니다. 신위패는 조상의 영혼이 자리하는 상징적인 위치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아무리 정성껏 제사를 지내도 그 에너지가 흐트러지고 맙니다. 경남 합천의 한 마을에 사는 박씨 집안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3대째 같은 집에서 제사를 지내오던 이 집안은 어느 해부터인가 집안 어른들이 하나둘 건강이 나빠지고 사업도 잘 풀리지 않고 자식들 사이에 갈등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집안의 불운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집안의 어른 한 분이 성철 스님의 법문을 담은 책을 읽다가 조상 공경의 올바른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곧바로 해인사로 달려가 스님의 상좌 스님께 여쭈었고 상좌 스님은 집안에 와서 제사 공간을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3대 동안 지켜온 제사상의 방향이 정확히 잘못 놓여 있었습니다. 원래 그 집의 구조상 북향으로 상을 차렸어야 하는데 집을 리모델링하면서 거실 구조가 바뀌어 제사상이 동향을 향하게 된 채로 수십 년이 지나 있었던 것입니다. 상좌 스님은 즉시 제사상의 방향을 올바른 북향으로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그 후 불과 두세 달 사이에 집안 어른의 건강이 호전되었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사업이 다시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방향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올바른 제사 방향의 원칙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신위. 신위는 반드시 북쪽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북좌남향 빼소난향이라고 합니다. 조상의 신위가 북쪽에 앉아, 즉 북쪽에 위치하여 남쪽을 바라보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손들은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통예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왜 이 원칙이 중요한가 하면 북쪽은 음기, 인치가 모이는 방향으로 저 세상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남쪽은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 즉 양기, 양치가 가득한 생명의 방향입니다. 자손들이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절을 올린다는 것은 양기를 머금은 살아있는 자손이 음기의 세계에 계신 조상께 정성을 들인다는 에너지적인 연결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제사상 위의 음식, 배열도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홍동백서, 혼박시라는 원칙, 즉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놓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또한 어동육서, 유동육시, 즉 생선은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놓는다는 원칙도 있습니다. 이 모든 원칙은 제사상이 올바른 방향, 즉 북좌남향으로 놓였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제사상이 엉뚱한 방향에 놓여 있으면 이 모든 배열이 의미를 잃게 됩니다. 동쪽이 어디인지 서쪽이 어디인지를 알려면 반드시 먼저 제사상의 방향이 올바르게 잡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제사를 지내는 공간의 청결과 기운 정화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더러운 곳에는 복이 깃들지 않는다. 정성이 깃든 공간에서만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 반드시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환기를 시켜 신선한 기운이 가득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제사상을 놓는 방향의 병에는 더욱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 공간에는 잡다한 물건들이 놓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상의 신위가 깃드는 방향의 공간은 마치 작은 신전처럼 깨끗하고 단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제 아파트에서 차례를 지내는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현대 아파트는 대부분 남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거실 창문이 남쪽을 향하고 안방이 북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의 아파트에서 차례를 지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대로라면 제사상은 북쪽 벽을 향해 노려야 합니다. 즉 거실에서 안방 방향의 벽면을 향해 제사상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손들은 창문 있는 남쪽을 등지고 서서 북쪽 벽, 즉 안방 방향을 향해 절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집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은 스마트폰의 나침반 앱을 활용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면 정확한 나침반 방향을 알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죽은 이를 기억하는 것은 살아있는 이를 위한 것이다. 조상제사는 단순히 옛 전통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손들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며 집안의 기운을 새롭게 하는 의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제사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제사는 죽은 이만을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의례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제사를 지낼 때 그 에너지는 살아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보면 방향은 단순히 나침반의 방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산의 기운, 물의 흐름, 바람의 방향, 그리고 땅의 에너지까지 모두 고려합니다. 이것을 종합하여 그 장소만의 독특한 기운의 흐름, 즉 기맥, 치맥을 파악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간의 기맥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흐름에 맞게 제사상을 배치해야 조상의 에너지와 자손의 에너지가 올바르게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은 지리적으로 북쪽에 산이 있고 남쪽으로 강이 흐르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통적인 배산임수의 원칙에 따라 그 집의 기운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릅니다. 따라서 제사상을 배치할 때도 이 기운의 흐름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방향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을 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1000번 절을 해도 마음이 빠져 있으면 한 번도 절하지 않은 것과 같고 한 번을 절해도 온 마음을 담으면 그것이 진정한 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방향이 올바르고 배치가 완벽해도 절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딴 데가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절을 하거나 빨리 끝내려는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절을 하거나 다른 가족과 다투면서 마지못해 절을 하는 것은 방향이 아무리 맞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마음,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제사의 진정한 힘이 발휘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철 스님의 법문을 따르는 신도들 사이에서는 제사와 차례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경북 어느 지역의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집안은 삼형제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장남이 제사를 주관했는데 장남과 나머지 두 형제는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그 갈등이 10여 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집안의 한 형제가 성철 스님의 제자 스님을 찾아가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스님은 먼저 그 집의 제사 방식을 물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삼형제는 각자 자기 집에서 각각 따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각자 제사상을 놓는 방향이 모두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남 집에서는 동향으로, 둘째 집에서는 서향으로, 셋째 집에서는 북향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이것이 문제의 핵심임을 바로 알아채셨습니다. 같은 조상을 모시는 제사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치러지면 그 에너지가 분산되고 충돌하여 오히려 형제 간의 불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의 조언에 따라 삼형제는 다음 기일부터 함께 모여 하나의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상의 방향도 전통 예법에 따라 북향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10여 년 동안 풀리지 않던 형제 간의 갈등이 서서히 해소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는 올바른 방법으로 절을 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제사의 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큰절, 즉 벨의 바일리이고 다른 하나는 반절, 즉 반배, 반바입니다. 남성은 제사상 앞에서 큰절로 2번 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제배 차이바이라고 합니다. 여성은 4번 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바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을 할 때의 자세입니다. 몸을 최대한 낮추어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을 해야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절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절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나의 에고, 이구를 내려놓는 수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절은 단순히 허리를 구부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자만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조상께 그리고 우주의 이치에 온전히 순응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이제 설날과 추석 차례의 구체적인 방향 설정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집안에서 정북쪽을 찾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나침반 앱을 열고 정확한 북쪽 방향을 확인하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나침반이 금속성 물체나 전자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집 안 여러 곳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북쪽 벽면에서 가장 넓고 깨끗한 공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사상은 반드시 북쪽 벽을 등지고 놓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제사상의 뒷면이 북쪽 벽을 향하고 제사상의 앞면, 즉 제사를 지내는 자손들이 바라보는 면이 남쪽을 향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방 또는 신위패를 올바른 위치에 모시는 것입니다. 지방은 제사상의 가장 뒤쪽, 즉 북쪽 벽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놓거나 세워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제사상 위의 음식을 올바른 방향에 맞게 배열하는 것입니다. 제사상이 북향으로 올바르게 놓였다면 홍동백서, 어동육서 원칙에 따라
동쪽과 서쪽을 구분하여 음식을 배치하세요. 5번째 단계는 자손들이 절할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제사상의 남쪽, 즉 제사상과 거실 사이의 공간에 서서 북쪽을 향해 절을 하면 됩니다. 성철 스님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조상의 은혜는 하늘과 땅처럼 크고 넓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무수한 조상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가 되고 근원 없는 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차례를 지낼 때 그 제사의 에너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몇 번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주의 기원, 생명의 연속성, 그리고 나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깊은 의례가 됩니다. 이제 제사 풍수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금기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성철 스님의 가르침과 전통 풍수지리, 그리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사 예법을 종합한 것입니다. 첫 번째 금기는 제사 당일 집 안에서 큰 소리로 다투거나 화를 내는 것입니다. 제사는 그 공간의 기운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날입니다. 이날 가족 간의 다툼이 있으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제사 공간 전체에 퍼져 조상과의 영적 연결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 금기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고추, 마늘 등 강한 냄새와 자극적인 맛을 가진 음식은 제사 음식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강한 양기를 띠는 식재료가 음기의 세계와 소통하려는 제사의 에너지를 방해한다는 풍수적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금기는 제사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제사 공간의 기운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만큼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온전히 조상과의 소통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기는 제사 음식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르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제사 음식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도 방향에 관한 풍수적 이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라남도 어느 해안 마을의 김씨 집안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안은 대대로 어업에 종사하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고기가 잡히지 않고 배가 자주 고장나고 심지어 바다에서 사고가 날 뻔한 위험한 상황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조상 탓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막내 아들이 우연히 성철 스님의 법문을 담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 속에서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의 불운이 계속된다면 먼저 조상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 조상과의 연결은 마음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형식이 올바를 때 마음도 온전히 전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이 말씀에 감동받아 집안의 제사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집안의 제사상은 바다를 향해, 즉 남쪽을 향해 놓여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향이 아름답다는 이유로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제사상이 바다를 향해 놓인다는 것은 조상의 신위가 물, 즉 수기 쇠이키를 향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전통 제사 예법상 매우 좋지 않은 배치였습니다. 집안에서는 즉시 제사상을 북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해 가을부터 고기가 다시 잡히기 시작했고 배 고장도 줄었으며 집안의 활기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기제사, 지지스, 즉 기일에 지내는 제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례와 기제사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차례는 설날, 추석 등 명절에 지내는 의례이고 기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 즉 기일, 지르에 지내는 의례입니다. 전통적으로 기제사는 밤에 지냈습니다. 즉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지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것도 방향과 마찬가지로 음기가 가장 강한 시간에 조상과의 교감을 이루기 위한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생활 방식이 바뀌어 주로 저녁 시간에 기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제사를 지낼 때도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제사상을 차리고 올바른 마음으로 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한 법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신도가 나에게 물었다. 스님, 제사를 매번 지내는데 왜 집안 사정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라고. 나는 그 신도에게 물었다. 당신은 제사를 지낼 때 조상이 그 자리에 실제로 오신다고 진심으로 믿습니까? 신도는 잠시 멈칫하더니 솔직하게 말했다. 그냥 형식적으로 지냅니다, 스님. 이라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형식적으로 지내는 제사는 조상께도 자손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사는 조상이 정말로 그 자리에 오신다는 확신 속에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대접하는 의례여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조상의 은덕이 자손에게 흘러내려오고 집안의 운이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이 법문은 방향의 올바름과 마음의 올바름이 함께 갖추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차례를 지낼 때 향샹과 관련된 풍수적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은 단순한 냄새를 피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향의 연기는 우리 세계와 조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예로부터 향은 하늘을 향해 오르는 기도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향을 피우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향은 반드시 제사상 앞, 즉 신위패와 절하는 사람 사이에 놓여야 합니다. 향의 연기가 신위패를 향해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향로는 제사상의 중앙에, 즉 정확히 가운데에 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향을 꽂을 때는 반드시 홀수개, 즉 1개, 3개 또는 5개를 꽂아야 합니다. 짝수개는 양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음의 영역과 소통하는 제사에는 홀수개의 향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촛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제사에서 촛불은 양쪽에 2개를 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는 동쪽에, 하나는 서쪽에 켜야 합니다. 이것은 음과 양의 균형을 상징합니다. 동쪽의 촛불은 새로운 시작과 생기를 상징하고 서쪽의 촛불은 완성과 귀결을 상징합니다. 이 두 촛불이 타오르는 사이에서 제사가 진행될 때 음과 양의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며 조상과 자손 사이의 연결이 가장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촛불은 제사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제사 도중 촛불이 꺼진다면 이것은 기운의 단절을 의미하므로 즉시 다시 켜야 합니다. 이제 집안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제사 방향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방향은 화장실이나 부엌을 마주보는 방향입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오물과 부정, 부징의 에너지가 모이는 곳으로 봅니다. 제사상이 화장실 문을 향하고 있거나 화장실이 제사상 뒤에 위치한 경우 그 부정의 에너지가 제사 공간으로 흘러들어와 조상과의 소통을 방해합니다. 반드시 화장실과 멀리 떨어진 방향에 제사상을 차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방향은 현관문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방향입니다. 현관은 외부의 잡다한 기운이 드나드는 공간입니다. 제사상이 현관을 직접 마주보고 있으면 외부의 나쁜 기운이 제사 공간으로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방향은 TV나 컴퓨터 등 강한 전자파를 내보내는 기기가 정면에 있는 방향입니다. 전자파는 제사 공간의 기운을 어지럽힐 수 있으므로 제사 중에는 반드시 이런 기기들의 전원을 끄거나 제사상이 이런 기기를 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에는 가족의 화합에 관한 것도 많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 제사를 함께 지내는 가족은 하나의 뿌리를 가진 나무의 가지들이다. 각 가지가 아무리 멀리 뻗어도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나무이다. 제사를 함께 지내는 것은 그 뿌리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행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차례와 제사는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의례 중 하나입니다.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절을 하고 함께 조상을 기억하는 그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사이의 유대감이 강화되고 집안의 기운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로 모아진 기운이 집안 전체의 운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사방이 막혀 있어 정확한 방향을 알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집의 구조상 북향으로 제사상을 놓을 공간이 없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형식보다는 진심 어린 정성입니다. 만약 집의 구조상 정확한 북향으로 제사상을 놓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한 북쪽에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놓는 것이 좋습니다. 동북쪽이나 서북쪽도 북향에 가까운 방향이므로 완전한 북향이 불가능할 때는 이쪽 방향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진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사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옷차림입니다. 전통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는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 원칙입니다. 화려하거나 너무 밝은 색의 옷보다는 흰색이나 무채색 계열의 단정한 옷이 적합합니다. 현대에는 굳이 한복을 입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반바지나 민소매 옷 또는 지나치게 캐주얼한 옷차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단정한 몸가짐은 단정한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옷차림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조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에서 술은 조상께 올리는 헌작 셴조이라고 합니다. 헌작은 초헌, 아셴, 종헌, 종셴의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초헌은 제주, 지주, 즉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술을 올리는 것이고 아헌은 두 번째로 술을 올리는 것, 종헌은 세 번째로 술을 올리는 것입니다. 술을 올릴 때는 반드시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잔을 이동시키며 3번 돌려붓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삼재산지라고 합니다. 이 모든 행위에서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것은 음양오행에서 양기에서 음기로 향하는 흐름,
즉 산 사람의 세계에서 조상의 세계로 수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철스님께서 만년에 남기신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떠난 후에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살아있을 때 나를 만나는 것과 죽은 후에 나를 기억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바른 마음으로 바른 삶을 사는 것이 곧 나에게 절을 올리는 것이요 조상을 공경하는 것이다. 죽은 자를 위한 의례는 산자를 바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제사와 차례의 궁극적인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조상을 기억하고 공경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한 수련의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차례의 의미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합니다. 성철스님께서는 어린이 교육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감사함을 가르치고 싶다면 먼저 부모 자신이 감사함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차례를 지낼 때 아이들이 곁에 있게 하라.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차례를 지낼 때는 제사상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왜 그 방향인지, 절을 몇 번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과 가족의 소중함을 배워가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례와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은 반드시 북향으로 놓아야 합니다. 조상의 신위는 북쪽에 위치하고 자손들은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절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올바른 방향 위에 올바른 마음이 함께해야 합니다. 아무리 방향이 정확해도 진심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아무리 마음이 정성스러워도 방향이 틀리면 그 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제사 공간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부정한 에너지가 있는 방향으로 제사상을 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가족이 함께 차례를 지내야 합니다. 각자 따로 지내는 제사는 기운을 분산시키고 함께 지내는 제사는 기운을 하나로 모아 집안 전체의 운을 높입니다. 다섯 번째, 차례와 제사는 죽은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상을 기억하고 공경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더 바른 사람,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더 겸손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철스님께서는 자기를 바로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흐름 위에 서 있는지, 어떤 조상들의 삶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는지를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차례를 지내고 올바른 마음으로 조상께 절을 올리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이번 명절 차례부터는 반드시 제사상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제사상을 차리신 후 온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아 조상께 정성껏 절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 가정의 1년 운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묘지 풍수와 조상의 음덕이 자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더 깊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성철스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하루도 자기 자신을 바로 보시고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며 바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감사합니다.